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약이 무효,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말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실태와 대책, 먼저 정지훈 기자입니다. 의성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의성읍. 추석을 앞둔 마지막 장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시장이 북적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의성은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5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인구 5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하는 국내 인구 소멸 위기의 대표 지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보육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청년 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38명에서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산율을 또 높여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멸의 시간을 이렇게 완화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분야나 주거 분야나 청년들이 한테 필요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지만 소멸 위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구 800여 명의 의성군 신평면은 지난해 2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27명이 사망해 출산과 인구 자연 감소 격차가 10배가 넘습니다. 경북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신생아 수는 11,300명, 사망자 수는 27,800명으로 자연 감소 인구만 16,000명에 이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 위험은 비단 이런 농촌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비해 크게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를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국에서는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농촌 황폐화로 이어지면 결국 농촌 붕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 읍면 지역의 빈집만 647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읍면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고 그 빈집에 대한 부지들을 공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 광역시 가운데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부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부산의 위험지수는 0.531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한때 조선사들이 밀집해 호황을 누렸던 영도군은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20만이 넘던 인구가 지금 절반이 다 줄어버렸는데 그러고 그 조선업계가 떠나고 이 도로 생기고 예? 전부 뜯겨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영도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0%에 이르고 있고 50세 이상은 57%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됩니다. 원도심 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구 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인구 감소 현상 속에서 지방 소멸 문제. 백약이 무효이면 상상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학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인구의 탈수도권화를 주장해 오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일백 탈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하자. 왜냐하면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지금 몰려 있는 게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좀 그 탈수도권을 하는 게 필요한데 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탈수도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뭐 귀농귀촌 인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의 로컬 창업도 지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네. 로컬 유학을 보내거나 함께 내려오는 네. 경우도 있고 일을 다 마친 베이비 부모들의 네. 이제 로컬로 귀환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네. 젊은 층 그리고 젊은 뭐 부부가 귀농을 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내려가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빈집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로컬에 내려오면 살 집이 없어요. 로컬에는 빈집이 많은데 빈 가게, 빈 사무실은 많은데 정작 내가 좋은 조건으로 살 집이 없죠. 그래서 저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그 빈집도 고치고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서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청년들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방의 경우 인구가 적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좀 적은데요. 근데 오히려 맞아요. 대중교통이 적다 보니까 사람이 또 지방에서 안 가려고 그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로컬 우리 비수도권 지역에 약점이 많죠. 뭐 의료 시설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취약점은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내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간 대중교통도 아주 열악해요. 유럽 도시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연결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역에 사는 게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거의 고립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언제까지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 지역을 다시 살리는데 가장 먼저 국가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지역 간 대중교통을 자가용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 뭐 요즘에는 이제 지하철은 가성비가 낮아요.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뭐 가성비 좋은 건 BRT죠. 버스로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 위에 자가용보다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이런 BRT로 우리 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면 작은 소도시들이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해요. 인구 따먹기 게임을 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작은 소도시들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상생할 수 있죠. 그 공공기관을 유치해 만든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을 명분으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기업도시를 말하자면 신도시를 20여 개를 같은 시기에 전국에 동시다발로 개발한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고 원도심 지역은 계속해서 비어 있는데 그냥 도시 바깥에 논밭에 이렇게 신도시를 그것도 18개 신도시를 같은 시기에 지음으로써 초기에는 신도시에 내려가는 사람들 불편했고 10년이 지나서 신도시가 채워진 지금 보면 신도시는 좋아졌지만 거기를 채우느라 원도심과 농산어촌 시골 지역은 지금 더 비게 된 거죠.
말하자면 악순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신도시도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이런 대규모 신개발은 거기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을 더 힘들게 하는, 이를테면 병을 키우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명분으로 했던 일이 우리의 병을 더 키운 일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방 소멸 이렇게 막았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유럽과 같은, 뭐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이 작은 소도시들이 늘 힘들죠. 네. 그런데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소도시들을 통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네. 프랑스는 최근에는 지역 결속 국가청, 네.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들이 각자 도생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결속시키겠다. 그러니까 각각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서로가 단단하게 엮여서 서로 상생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일단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생산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면 경제 활력도 떨어집니다. 노인 부양비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데요. 배삼진 기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게 대한민국의 인구는 우려 그 자체입니다. 이미 17년 전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effect of a population age structure, which will become very aged quite quickly unless the birth rate recovers. The ratio of older people who consume to younger people who produce will become very unfavorable.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해는 0.73, 내년에는 0.7, 2035년에는 0.61명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생 초반이 부모 연령이 되는 향후 5년이 저출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낙관하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1%인 1,900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대비 노년 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24.6명에서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까지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포인트 감소하면 국내 총생산 GDP는 0.59%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데, 개선이 없다면 2050년에는 GDP가 작년 대비 28.38% 감소합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생산 인구가 줄면 총수요와 저축, 투자 등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게도 내수시장 축소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약화, 학령 인구 및 병력 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사회 지출과 복지 비용은 늘어날 테니 국가 재정에도 부담입니다. 2050년에는 빈곤 노인만 500만 명, 지금도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숙제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기로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일 때 출산을 선택한다는 격언을 떠올릴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지 오래인데요. 정부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만 투입한다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가구의 비율은 9.5%였지만 2자녀 가구는 약 41%였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5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올해 11월부터는 2자녀 가구들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돼온 저출산 대책.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상승 곡선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다자녀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양육을 거의 온전히 혼자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이나 양육 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도 기업 문화나 양육 환경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양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높여주기도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이제 급여를 좀 더 확대하는 정책을. 저출산 고령사회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가로 인력이 비면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구 위기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왠지 모르게 고향 생각이 나는 따뜻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에 사무치는 정든 곳엔 이제 불이 꺼진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이를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은 연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